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조건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건에 따른 분기,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복잡한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차적인 실행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판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연산 방지, 조건에 따라 필요한 연산만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크게 세 가지 기본 제어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죠. 자, 순차 구조는 문장 1, 문장 2, 문장 3처럼 문장이 나열된 순서대로 실행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 구조. 선택 구조는 실렉션 영어 뜻은 선택하다 그런 뜻이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구조는 조건식이 있는데 조건식이 참인 경우가 있고 폴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선택하는 문장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폴스인 경우는 선택 문장을 건너뛰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선택 구조인 if문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반복 구조가 있는데 반복 구조는 프로그램이 나열된 순서대로 실행이 되다가 어떤 조건식이 나오면 그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특정한 문장을 반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복 문장을 실행을 하고 다시 반복 문장이 끝나면 다음 문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조건식의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계속해서 참인 경우에는 이 반복 문장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조건식이 폴스인 경우는 이 반복 문장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 if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if문은 자, 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는데 조건식이 있고 또 선택 문장이 있고 다음 문장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식이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되고 또 선택 문장 다음에는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는 이 선택 문장을 건너뛰고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파이썬으로 한번 구현해 보면 이 네모 박스,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가 바로 3번, 4번 라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은 이전 문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6번 라인은 다음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라인을 보면은 3번 라인 if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if하고 콜론 그 사이에 우리가 조건식을 갖다가 우리가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식에 따라서 그 조건식이 참인 경우 4번 문장이 실행이 되고 4번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 6번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식 3번 문장의 이 조건식이 결과가 false가 되면 거짓이 되면 4번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6번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if 함수를 잠깐 설명하면 자, input이라는 함수는 바로 가로 안에 있는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통해서 10이라는 값을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input 함수를 통해서 1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데 이 입력된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int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입력된 값을 정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수 형태로 바꿔서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넘버라는 변수에 10이 입력이 되는 거고, 이 3번 문장 10을 갖다가 2로 나머지 계산을 하면 0이죠. 자, 0이 0, 가로 안에 있는 수식의 결과는 0이 되는 거고, 이 0과 0이 같냐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식이 참이 되겠죠. 자, 참이 되기 때문에 4번 문장 짝수를 프린트하고 넘버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장이 실행된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했죠? 자, 6번 문장으로 이동을 하죠. 자, 6번 문장을 실행을 하니까 종료라는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수값으로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에 넘버라는 변수 속에 15라는 값이 대입이 되겠죠. 그리고 3번 문장으로 내려와서 이 3번 문장의 가로 안에 있는 수식의 결과가 이제 1이 되겠죠. 1과 0하고 같냐라고 이렇게 조건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4번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6번 문장으로 내려와서 이 6번 문장이 실행이 되니까 종료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if 조건식의 다양한 표현에서 여러분들 조건식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자, 조건식이 수치값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if 다음에 나오는 이 if하고 콜론 사이에 나오는 문장이 조건식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로 안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렇게 1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항상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 되는 겁니다. true가 되는 거죠. 여기서 0이 아닌 정수값은 true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는데, 여기에 1이 아니라 2도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는데, 0을 제외한 모든 정수값들은 true로 참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을 하게 되면 이 조건식 항상 참이기 때문에 print high python이라는 이 문장이 항상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0만 숫자 정수 0만 바로 false이기 때문에 이 print high python이라는 이 부분은 항상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수치값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조건식이 수식인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식이 수식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에 1을 대입을 하고, 자, if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조건식에 해당이 되는데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바로 1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건식의 결과가 1이나 0이 아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에 있는 모든 정수값은 true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결과, 수식의 결과는 true,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int false, 이 선택 문장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num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2로 나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수식의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0인 경우는 항상 결과가 조건식의 결과가 false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print 짝수라는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f 조건식의 다양한 표현 중에 이 조건식의 문자열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인 경우에 보면은, 자, message라는 변수에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는데, 이같이 if하고 message하고 콜론이 나와 있는데, 이 message라는 그 변수만 쓰는 경우에 이 message라는 변수 안에 한 문자라도 들어있으면 이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message에서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message하고 이와 같이 큰 따옴표를 두 개를 연이어서 붙인 경우에는 빈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비문자열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조건식의 결과는 false로 거짓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이 문자열 같은 경우는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 이 not의 연산자는 주어진 값의 논리 값을 반대로 바꿔주는 논리 연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여기서 비문자열을 대입을 하고, 자, 이 비문자열은 반드시 조건식의 결과로 false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다가 not을 갖다가 붙여줬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는 false이지만, false를 갖다가 not을 취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message에서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f, else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있고 조건식이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있는데 앞에 기본문에서는 이 false인 경우에는 어떤 문장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if, else 문장에서는 바로 조건식이 참인 경우 선택 문장 A를 실행하고 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는 선택 문장 B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문장 A와 선택 문장 B를 각각 실행하고 나서는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면 바로 이 선택 구조에 해당되는 이 데모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3번에서부터 6번 라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건식은 바로 3번 라인, 바로 if문과 콜론 사이에 들어있는 이 문장이 조건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4번 라인이 바로 선택 문장 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라인이 선택 문장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기본 if문하고 달리 이 문장에서는 else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습니다. 자, else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 if문은 만약 뭐뭐이라면 그런 뜻인데 만약 if문의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해서 5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5번 라인에서 프린트 6번 문장이 실행이 되고 6번에서 8번 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모니터에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정수하고 꺽쇠가루 3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넘버라는 변수 속에 정수 10이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넘버가 10을 2로 나머지 계산하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결과가 0이기 때문에 0과 0은 같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조건식의 결과는 true,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짝수 출력하고 짝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넘버라는 변수 속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4번 라인이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 6번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8번 라인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숫자 7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넘버 속에 7이 들어가게 되고 또 3번 라인에서 바로 7을 갖다 2로 나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가로 안의 결과가 1이 되니까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false가 되면 어디로 간다 했죠? 바로 else 문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else 다음에 6번 문장 print false에서 false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넘버 속에 들어있는 넘버라는 변수 속에 들어있는 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이 8번 문장 종료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하는 문장을 실행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이 if else문의 else를 보면 이번에는 input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갖다가 입력을 했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박스에 바로 id name 입력해서 어떤 id를 갖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이 id를 id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이 2번 문장, 이 조건식이죠. 이 조건식에서 id name과 hello python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고,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 되면 id가 존재함이라는 3번 문장이 실행이 되고, 만약에 조건식이 false인 거짓인 경우는 5번 문장 존재하지 않는 id라는 프린트 문장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7번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id라는 id하고 꺽쇠가로 3개를 갖다가 출력해 주면 여러분들이 love python이라고 만약에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고 가정을 하면, 자, id name이라는 언더바 name이라는 이 변수에는 자, love python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love python과 hello python은 같냐고 물어봤죠.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else 문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else에 해당되는 선택 문장은 바로 5번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i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 자, 5번 라인에서는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바로 7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이번에는 id를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id name이라는 변수 속에는 이와 같이 hello python이 입력이 되고, 자, 이번에 이 조건식 이번에는 true가 되겠죠. 참이 되겠죠. 자,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선택 문장은 3번이기 때문에 print id가 존재하면서 id가 존재함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자, 3번이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자, 이 순서대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7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if, elif, else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조건식이 여러 개인 경우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면, 자, 이전 문장이 있고, 또 조건식이 있는데, 자,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어떤 선택 문장 1번을 처리하고, 자, 선택 문장 1번이 끝나면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하는 구조이고요. 만약 이 첫 번째 조건식이 false인 경우는 두 번째 조건식을 또 판단을 해보고, 또 두 번째 조건식이 true인 경우는 선택 문장 2로 가고, 자, 선택 문장 2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부터 해서 무한대로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조건식까지 비교해 봐서 맨 마지막 조건식이 false인 경우, 그러면 false인 경우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else 문장을 사용을 해서 선택 문장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참인 경우, 맨 마지막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는 바로 선택 문장 M을 실행하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오른쪽 코드처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문장은 1번이 이전 문장이고, 자, 3번에서부터 13번까지 라인까지가 하나의 복합 문장인 영어의 복합 문장에 해당되는 if, elif, else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크게 이 3번부터 13번까지를 하나의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끝난 다음, if문이 끝난 다음 문장이 15번 라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elif가 무슨 뜻이겠어요? else 플러스 if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if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elif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if 조건식을 판단을 기다려 보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식에 만족하면 6번 문장이 실행이 되고 6번 문장 실행된다 하면은 15번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프로그램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if, else문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했으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봤을 때 그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성적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점수가 A학점인지 B학점인지 C학점인지 D학점인지 F학점인지 판단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바로 if, elif, else 문장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만약에 5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성적을 50을 입력하면 스코어라는 변수에 50이 입력이 되겠죠. 자, 50이 입력이 되면 자, 3번의 이 조건식이 폴스가 되겠죠. 또 폴스이면 어디로 이동한다 했죠? 5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5번으로 이동을 하면 이 조건도 폴스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7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7번 라인의 이 조건도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조건식이 폴스이기 때문에 9번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9번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조건식에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else 문장으로 오겠죠. 자, else 다음에 if문이 없으니까 바로 이 else 문장이 마지막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rade라는 변수에 f학점이 대입이 되면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번을 실행을 하고 나면 14번 라인으로 제어권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성적은 우리가 50을 만약 입력하면 50이 나오겠고 등급은 50에 대한 등급은 F학점이기 때문에 F학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적을 여러분들이 95를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95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3번 if 스코어 9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질문하는 이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true이기 때문에 바로 4번 그레이드 A학점 이 선택 문장이 실행이 되고 바로 어디로 간다 했죠? 이제는 바로 14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95 등급 A학점이 출력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if, elif, else문을 사용을 해서 요일별 두리스트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함수를 통해서 요일을 입력을 받아서 today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이 3번 문장부터 10번 문장까지 자, if, elif, else 문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크게 한 문장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입력한 today 값이 바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모니터 화면처럼 우리가 입력한 그 값이 금요일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금요일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day가 금요일이니까 첫 번째 if문에 있는 이 조건식이 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5번 문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5번 문장으로 와서도 역시 today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이 다 둘 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7번 문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7번 문장에서 today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true가 되기 때문에 이 7번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7번 문장에서 선택한 문장은 바로 8번 문장이기 때문에 두 리스트에 한국어 공부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 공부가 대입이 되고 나서 바로 어디로 이동을 하죠? 이제 12번 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두 리스트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고 두 리스트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 한국어 공부를 갖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3일절이라는 문구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또 이번에 어떤 과정을 밟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을 통해서 3일절을 입력을 받았고요. 또 3번 문장에서
today 값이 현재 변수 today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고 화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5번 라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7번 라인으로 이동을 해서 이 조건을 비교를 해 보겠죠. 이 조건식도 역시 false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false에 해당되는 이게 false이면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했냐면 else 문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else 다음에 if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else문의 선택 문장인 10번 do list 휴식 및 취미라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do list 값은 뭘로 바뀌냐면 휴식 및 취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번까지 와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장이 없기 때문에 12번 다음 문장에 해당되는 12번으로 이동을 하고 12번은 do list라는 문자열을 이와 같이 출력해주고 do list라는 변수명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휴식 및 취미라는 이런 결과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택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단순 if문, 가장 기본적인 선택문으로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것을 배웠고, 자, if, else문을 통해서 조건식이 참일 때와 또 조건식이 거짓일 때의 그 경우에 선택 문장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조건식이 여러 개인 그 경우에 자, elif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